근데 저는 이제 배당금으로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그냥 훌쩍 떠나서 산에 가 있을게 해도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배당금으로 억대 연봉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와, 이야.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200만 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7% 정도 배당률 계산해도 한 4억 원 있어야 돼요. 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7%도 꽤 높은 배당률이에요. 근데 그걸 한 방에 하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4억이 어딨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나 혼자 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데 계속 배당주를 사는 거예요. 6% 7%짜리 배당주를 사면서 그럼 얘네가 계속 같이 돈을 벌어줄 거거든요. 4억이 없어도 200만 원이 들어오는 날이 와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라요. 경험해보시면 생각보다 빠른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나는 놀아도 내 돈은 놀면 안 된다. 제 돈은 모든 돈이 24시간 계속 일을 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고민 있으세요? 괴로워. 너무너무 괴로워. 무슨 뭐가 이렇게 괴로우세요? 야, 저기는 봐봐. 오리들이 저렇게 네. 유유작 다니는데, 네, 무슨 말씀하셔요? 저 오리, 술 취하신 거 아니시죠? 취했어. 대답부터 술 취하신 것 같은데. 오리처럼 너무 아름다워 보이잖아. 사람들이 다 오리처럼 다 예쁘고 멋있는데, 사실은 불 속에서 되게 발버둥치고 있거든. 네.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더라고. 저 사실 노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못 다 하고 그래, 있어요. 다. 아니, 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사회가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오늘 그 비법을 알려주려고 하시나요? 맞아. 그 문제를 우리라도 해결해주자. 네. 그래서 엄청난 또 인사이트 솔루션을 주실 분을 내가 여기 술자리 술 한잔 하자고 지금 모신 거야. 봐봐. 지금 세팅하고 있어, 지금. 봐봐. 오. 아, 정치인들 이 새끼들은 뭐 하는 거지? 이런 것들 다 해결 안 해줘. 우리라도 좀 해야 돼, 지금. 제가 첫 잔은 저희 원샷이어가지고. 와인도? 제가 와인을 원샷하는 너밖에 없어. 네, 코에 아, 또 설레게 또 형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도 모르는. 저는 여자 좋아해요. 형님 유튜브 보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1%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슨 건물주 앞에서 자산 자랑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 뭐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뭐 어쨌든 통계청에서 이제 뭐 발표한 자료 보면 상위 1%의 이제 사람들이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억 정도 이상 순자산, 그러니까 부채 빼고 그래요? 네, 부채 빼고 30억 이상 되면 상위 1%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뭐 잠실에 아파트 한 채만 해도 30억, 40억 가니까 뭐 요즘 뭐 워낙 비싼 집들이 많으니까 1%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한 4, 5%는 되지 않을까 이제 그냥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뭐 이제 그런 수준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배당금으로 그래도 다행히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그냥 훌쩍 떠나서 산에 가 있을게 해도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배당금이 그래도 제가 대기업의 부장으로 일했을 때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 달에 형 배당 얼마나 받으세요? 얼마라고 콕 집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배당금으로 억대 연봉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와, 이야. 이 정도면 한 달에 1,000에서 한 2,000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야. 하여튼 근데 형 몇 살 때 뛰쳐나오신 거예요? 49살에 나왔습니다. 형 그러면 정년 채울 수 있었잖아요. 제가 사실 23년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모시던 이제 그 윗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팀원이고 임원, 그러니까 그죠. 팀장님이고 뭐 임원분들이고 있을 텐데 그죠. 진짜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이 5손가락 안에 들어와. 그걸 보면서 야, 저 똑똑하신 분들이 이 정도 이렇게 확률이라면 나는 정년 퇴직할 확률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일찌감치 먹고 그렇다고 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줄 건 없을 것 같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빨리 하게 됐죠. 다행히 철이 좀 빨리 들었던 게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빨리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형님은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 형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때부터 투자를 하시기 시작하셨죠. 형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전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배님들이 다 그렇게 일찍 가시는 걸 보고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럼 나는 뭐부터 해야 되지? 이제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모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종잣돈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월급에 얼마씩 정도를 계속 얼마를 정해놓지 않았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생활비 빼고는 나는 다 저금한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록한 걸 딱 돌아봤더니 거의 한 80%를 저금을 했더라고요. 제가 번 거에.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목표도 있었으니까 40살에 10억을 모아야 됐으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일단은 모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뭔가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잘 모르겠으니까 저희 팀장님이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경제신문이 오더라고요. 팀장님 퇴근하시면 그거 들고 집에 가면서 이제 경제신문부터 보기 시작했고,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재테크 책이 많지도 않았고, 유튜브가 있던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열심히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연말정산 때 조금 환급을 더해준다는 펀드 뭐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펀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수익금도 되고, 연말정산에도 또 주고,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거에 살짝 맛을 본 거죠. 이런 세상도 있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옆에 이제 어떤 친구가 배당을 주는 그 주식이 있대요. 이거 사보라고. 맞아, 고배당기. 이거 사면 얘가 계속 배당금을 늘려줄 거고, 배당금이 늘어나면 주가도 늘어날 거야,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그런 게 있어. 근데 마침 그때 보너스가 나왔고, 이때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여기 인생이 바뀌는 계기야. 내가 말했지. 너 성공하려면 계기를 자주 만들어야 된다고. 네. 그 친구가 정말 저의 은인인데,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그 친구 말 듣고 이제 조금 사봤는데, 이 친구 말대로 진짜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주가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싶어서 계속 사기 시작했죠. 월급 나오면 또 사고, 예전 같았으면 월급 나오면 적금을 들었을 텐데, 월급 나오면 또 사고, 남는 돈 있으면 또 사고, 왜냐면 그때 그 종목 주가가 5,000원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 나오면 커피 한 잔 안 마셔도 살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돈이었으니까 계속 사서 모았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제 복리 효과가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커지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재투자를 계속 하는 거죠. 배당금이 나오면 또 투자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종목을 제가 아직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13년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12년 정도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12% 평균 12% 정도 올랐더라고요. 평균으로 오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복리 수익률로 하면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12%면 6년이면 한 번씩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년이니까 따따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런 세상이 있네 해갖고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쪽으로 투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여유롭게 살고 있는 거죠. 직장인들이 딴 거 형님 바랄 것도 없네요. 딱 한 200만 원만 나오게끔만 좀 해주십시오. 또 영업 비밀을 또 오늘 형님 아시잖아요. 뭐 어느 날 갑자기 200만 원을 딱 주는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그죠. 요즘에 이제 월배당 상품도 많이 나오고 배당률이 되게 높은 1년에 15%를 드립니다. 뭐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200만 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순 계산을 해봐도 세후 200을 받으려면 한 7% 정도 배당률 계산해도 한 4억 원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7%도 꽤 높은 배당률이에요. 근데 그걸 한 방에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4억이 어딨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나 혼자 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데 계속 배당주를 사는 거예요. 뭐 6%, 7%짜리 6% 뭐 이제 배당주를 사면서 그럼 얘네가 계속 같이 돈을 벌어줄 거거든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되지만 얘네도 내가 매달 월급에서 띄어서 들어간 돈 얼마. 그 다음에 여기서 배당금 나오는 거 얼마 얘가 계속 돌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주식 숫자가 늘어날 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는 종목들을 이제 살 거기 때문에 이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여기 이제 복리 효과로 계속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4억이 없어도 200만 원이 들어오는 날이 와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라요. 이게 뭐 우리 말하는 스노우볼 이펙트? 네?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아까 40살에 10억 뭐 얘기를 했는데 그 10억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제가 40살에서 이제 50살이 될 때까지 한 10년 동안에 늘어난 돈하고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게 가능해? 이거 나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인데?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워렌 버핏 형님. 이 형님도 60살 이후에 지금의 뭐 대부분의 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확 커지거든요.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아저씨 진짜 뭐 책에 나온 소리만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경험해 보시면 생각보다 빠른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 정말 나 가난하게 살았지만 내 아이들 내 인생 이막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꾸준하게만 하시면 돼요. 꾸준하게만 하면 그 구조는 만들어져요. 그리고 내가 그거 하는 동안 계속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실력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면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예요. 읽기 싫은 사람 버전과 나는 좀 잃어도 되는데
성장주에 투자한다든지 그 두 가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을 공격적으로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계속 월급을 받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돼요. 사실은 이러도 월급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성장성이 좋은 뭐 이제 미국 주식에 특히 뭐 지수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요즘 뭐 AI, 빅테크 뭐 이런 거에 이제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변동성도 크단 말이죠. 이제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산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한다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소위 아까 이제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 자산을 좀 지키는 거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을 자꾸 만드는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배당주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사실은 잃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커피 스타벅스 커피 안 사 마시고 맥시 커피 먹어갖고 열심히 쫄라매서 이제 돈 모은 걸로 한 건데 내 돈 잃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 배당주는 배당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적어요. 성장주보다 빨리 올라가진 않지만 조금 덜 깨지고 덜 올라가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는구나 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은행 가서 정기예금 들어보세요 하면은 뭐 2.9% 뭐 3% 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더 나오는 종목들이 제법 있단 말이죠. 그래도 한 5%, 4, 5%, 5, 6%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계속 모으는 작업을 하면 뭐 근로소득 뭐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계속 자본소득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맞아.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일을 못하는 나이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되면은 내 돈이 나 대신 돈을 벌어와야죠. 그럼요. 여태까지는 내가 일을 했다면 내 돈이 돈을 벌어와야 된다 이런 거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나는 놀아도 내 돈은 놀면 안 된다. 야. 그래서 저는 제 돈은 노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 돈은 모든 돈이 24시간 계속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입출금 계좌 같은 경우는 이자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1% 2%밖에 안 나오는데 저는 그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은 하다못해 CMA 그래도 요즘 2점 몇 프로 나오니까 여기에는 하루만 돼도 이자가 붙으니까 뭐 이런 쪽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어떤 거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오게 시켜놓은 애도 있고 좀 위험 부담이 있지만 어떤 애는 차분히 올라오는 애도 있고 이제 이런 애를 분산시켜 놓으면 평균적으로 내가 한 7, 8% 정도의 수익률만 나와줘도 물가 인상률 2, 3% 따지면 내 돈은 계속 커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사실은. 한 방에 한 종목으로 빵 터질 수 있는 게 있으면 저부터 하죠.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 라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골키퍼도 있고, 잘 구조를 짜놓으면, 요만큼은 계속 가겠구나를 구조를 잘 짜놓으면, 편안하게 벌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말이 공통점으로 부자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돈이 몸살나게 하래. 돈도 물처럼 놔두면 썩는단다. 썩게 하지 마. 그래서 아까 형님 너무 좋은 말 했어. 이 노동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만들고 그거를 자산소득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스텝업을 가야 된다고. 정말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식에서 일확천금을 바래요, 형님. 근데 그런 거를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저도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기승전 종목 가르쳐 주세요예요. 무슨 종목 좋은 거 없어? 미친놈이야. 아무리 뭐 배당주가 어떻고 수익구조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복리로 키우시고 해도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니까. 근데 그런 걸 다 알면 세상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부자 될 확률은 이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종목에는 돈을 크게 넣지도 못해요. 내 전 재산 거기다 부을 사람이 사실은 제정신 갖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확 뛸 수 있는 것들은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천재이거나 매우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은 안 된다고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뭐 현실적인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계속 모아가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하진 않아요. 뭐 이제 워렌 버핏도 10년을 갖고 있을 종목이 아니면 사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주식 투자라는 게 투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사업을 해요. 강 대표님 저한테 10억만 빌려주세요. 10억만 투자하세요라고 하면 물어볼 거잖아요. 물어보죠. 그 돈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거고 어떤 수익 구조로 어떻게 키울 건데요? 라고 한참 따져보고 그 다음에 돈을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건데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생략해요. 내가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 회사에다가 내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돈을 잘 벌 것인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나, 앞으로 잘 벌 것인가를 공부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동업하는 거랑 거의 같거든요. 그죠. 친구랑 동업할 때도 계산기 엄청 두드려보고 할 텐데 장난 아니죠. 그냥 뭐 틱해서 주식 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경제적 자유를
형님은 이제 이루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세운 목표는 또 어떤 거이셨어요? 선배님들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었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보면 경제적 자유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지 하고 봤더니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온대요. 이건 뭐지? 나는 돈 벌려고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뭔가 띵 하고 뭔가 깨우침을 얻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목표를 세웠던 게 어떤 거요? 40살에 10억을 모으자. 근데 그때 10억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제가 강동구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24평짜리 복도식 아파트가 1억 조금 넘었어요. 10억이면 그거 10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목표를 세웠었죠. 그걸 하려면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열심히 모으고 이제 투자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경제적 자유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게 경제적 자유인데, 맞아요. 경제적 자유가 생기면 시간적 자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부자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맞아요. 시간은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뭐 놀고 싶으면 놀아도 되는데,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관계적 자유라는 표현을 저도 책에서 봤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봐도 돼요. 아하.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드는 상사를 안 봐도 되고, 아니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그 고객사, 갑질하는 그 고객사 담당자도 안 봐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도 되거든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와이프나 남편이 꼴보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저희 변호사랑 상담하죠. 관계적 자유를 이루는 게 너무 좋은데, 이런 거를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돈 공부를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돈 공부를 안 가르쳐 주지? 이렇게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한글이 나왔을 때 양반들은 평민들이 공부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평민들이 똑똑해지면 얘네들이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 양반들은.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 버는 법을 알면 이 부자들의 어떤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돈을 보고 열심히 이 개미들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돈 공부를 안 가르쳐 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성실히 살면 부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개 고진감래였거든요. 고생 끝에 낙이 온 게 아니라 골병만 왔거든요. 그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사실 자본이 가장 이 최고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네. 금수저들이야 이제 자본을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뭐 그렇다 네. 치지만, 이 자본을 잘 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네.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이 자산 운용사라는 걸 만들어서 맞아요. 구조를 짜거든요. 네. 저기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저희가 빌딩을 올릴 거예요. 근데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분들 오세요 하고 맞아요. 있고, 이분들의 돈을 모아서 빌딩을 올리고 맞아요. 거기서 돈을 이제 많이 이제 벌어서 갖고 가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자본가는 아니지만 자본가처럼 생각하고 하는데,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안 거죠. 맨날 국영수만 배웠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저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걸 왜 나는 이제 알았지라는 후회도 좀 생기고, 그래서 저희 아들내미한테도 야, 너 관심 없으면 경제 경영 이런 거 공부해라, 뭐 이제 저는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방법을, 자본주의 사회에선 제일 알아야 되는 방법을 우리는 여태까지 배운 적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님, 너무